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5일 최명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식 위기 탈출. 성남시장 때와 경기도지사 때는 먹힌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과연 먹힐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인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공무원 심부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불거지고, 오늘 아침에는 또 심지어는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했다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에 관해서 첫 번째 입장문은 2월 3일 날 있었죠. 그때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희 배우자도 문제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또 기자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사모님 대리 처방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관관리 업무를 했던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다 제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위기 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는 물론 몰랐고 김혜경 씨도 몰랐다는 취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혜경 씨가 몰랐다는 거 거짓말이죠. 왜냐면 이 배소연 씨가 그 7급 공무원한테 지시한 텔레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 내일 사모님이 초밥 올리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배소연 씨가 다시 7급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런 것만 하나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 공관뿐만 아니라 그 순회동 이재명 부부 자택까지 가서 심지어 냉장고 정리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다 그랬는데 이재명과 김혜경이 몰랐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의 부당행위, 배우자 미리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해, 공간관리 공무원 중에 피해를 당한 사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전략, 이게 이제 모르쇠이기도 하고 꼬리 자르기도 하고 모든 게 여기에 다, 그리고 미루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재명식 전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어떤 식으로 넘어갔느냐 하는 걸 제가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꼬리 자르기형. 대장동 대표적인 거죠. 유동규 씨가 문제가 딱 되니까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 씨는 성남 지역의 당시 언론을 보면 넘버1이 이재명, 넘버2가 정진상, 넘버3가 유동규, 이렇게 언론 보도에 다 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도 넘버3의 역할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친형이죠. 그 욕설의 당사자 이재선 씨도 과거 2012년인가 그때 전화한 걸 보면 유동규 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거기다가 김혜경 씨하고 이재선 씨가 전화한 것도 보면 이재선 씨가 재명이가 유동규 엄청 사랑합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이 꼬리 자르기가 현재까지는 성공한 듯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규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쇠 전략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때 유동규 씨의 근황을 설명하는 중에 유동규 씨가 약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무심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랬는데 언론 보도에는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궁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글쎄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넘어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기억력 좋다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이 믿지 않죠. 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10박 11일간 자기하고 같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아마 수도 없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만났을 것이다. 근데 김문기 씨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들, 성남시 직원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전략은 뭐 그냥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임 압력. 검찰이 최근 김혜경 씨 논란이 되니까 슬쩍 거기에 편승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결국 녹취 파일에 보면 유한기 씨 녹취 파일에 보면 2층 얘기가 나오고요. 2층이라는 건 이재명 성남시장 그 집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 그 다음에 정진상, 유동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라는 거고, 황무성 전 도계공 사장의 임면권은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모른 척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결국은 압력을 받아서 사임한 사람은 있는데 압력을 넣은 사람은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 이 부분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할 텐데, 이것도 뭐 이렇게 대단한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다. 여기까지도 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아마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거 다 치부책에 거짓말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문서답형이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TV토론에서 나왔죠. 윤석열 후보가 자, 이게 민간인이 수백억 대박을 나게 설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지자체의 모범적인 환수 사례가 어떻고 뭐 국민의힘이 뭐 반대한 뭐 민간 개발을 어쩌고 저쩌고 공영 개발을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자기 치적 자랑하듯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동문서답 하는 거죠. 질문을 한 번 더 받으니까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동문서답. 그 동문서답이라는 것도 TV토론 시청률이 KBS가 뭐 19점 몇 %고 그 다음에 MBC, SBS 다 합치면 39%라고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이런 동문서답 장면 아마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봤다. 그에 대한 평가도 3월 9일 날 투표로서 나타날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한 게 아니다. 아마 8일 날 TV토론을 한 번 더 한다는데 그때도 여전히 또 비슷한 동문서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걸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속으로 잘 넘어갔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유권자들은 이 또한 계산서에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질문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아예 답변을 안 해버렸습니다. 뭉개버린 거죠. 그리고 TV토론할 때 또 심상정 후보가 질문하니까 그 국정감사 여기서 수차례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뭉개고 넘어갑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이에 대해서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뭐 대략 같은 편이다. 아마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는 성공 뭐 이렇게 적어놓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국민들이 저 같은 편끼리네 그냥 넘어가네 답변을 안 해도 아마 이렇게 적어놓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결코 성공한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연 전술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한 감사.
맨 처음에 사과문에서 했죠. 뭐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거라고.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 두 가지인데, 자, 지금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거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 보통 3개월입니다. 그렇죠? 대선 오늘이 32일 남았습니다. 대선 전에 아마 착수 정도 할 겁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퉁치는 겁니다. 경기도 감사관실로. 거기도 퉁치면 일단락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그런데 또 마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기도 감사관이 자기가 임명한 자기하고 같은 민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민주당 토론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이 선출직을 위협한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 수사도 못 믿겠고 법원 판결도 못 믿겠다. 그런 거는 선출직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감사를 맡기겠다? 그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그게 오히려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관실에 맡겨서 뭐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그거 다 책임 떠넘기기 내지는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요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이죠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뭐 그리고 경기도의 보통 감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설령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김혜경 씨 민간인입니다.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그 다음에 배소연 씨도 민간인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배소연 씨한테 이런 지시를 받고 지금 폭로하는 그 A씨라는 사람, 7급 공무원, 이 사람도 민간인입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부르면 안 가겠죠, 당연히. 공무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도 못할 텐데 더군다나 그 감사관의 전력을 보니까 의지를 가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령 가졌다 쳐도 대선 전에는 결론 안 나온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후보가 지연작전을 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장동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달에 그때 대장동 특검 정말 자신 있으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국민의힘의 비리다. 자신 있으면 그때 특검을 받았으면 작년 연말까지 결론이 났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시간 끌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11월 말에 가서 조건부 찬성을 하더니 12월 초에 가서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특검을 시작해서 협상해서 시작한 이후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118일이 걸렸습니다. 118일을 한번 역산을 해보시죠. 그게 12월 초쯤 됩니다. 무슨 얘기냐? 대선 전에,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해도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특검 도입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 명석하죠. 이재명 후보 명석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머리 꼭대기에 가 있다. 아, 이재명 후보가 9월 달에 특검 반대하다가 11월 중순 말쯤에 가서 조건부 찬성하다가 12월 초에 찬성한 이유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재명식 위기 탈출법이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 그럼 위기 탈출했느냐? 아니죠.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죠. 그러나 본인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뜻을 잘 아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협상 자체를 안 합니다. 역할 분담이죠. 이것도 국민들이 수첩에 적어놓고 있을 것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형수 욕설. 이거는 뭐 명확한 욕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대신 형 탓을 합니다. 형이 뭐 어머니한테 뭐 패륜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응징한 거다.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글쎄 이거는 먹혀들까요? 아니죠. 그 형은 돌아갔지만 그 형수가 현재 있습니다. 형수가 이거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형수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될 텐데 뭐 형수가 뭐 점잖은 사람인지 아직 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말
핵심적인 논란이 되면 형수가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면 이것도 결국 형 탓을 했는데 그 형 탓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건 다만 진실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욕설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분명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하고 남 탓을 한다.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위기 탈출 전략이지만 그게 탈출이 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또 하나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는 그냥 명확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문객입니다. 문객이. 성남FC 의혹. 이거는 대략 증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후원금을 내고 그 후원금 내는 즈음에 이 관련한 후원금을 낸 회사들이 성남시로부터 다 특혜를 받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뇌물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그것도 뭉개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뭉갤 수 있을까요? 거기다 또 하나 있죠. 전과사범. 이게 뭐 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판결문 제가 한 두세 개 구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공적인 일 없습니다. 다 사적인 일 내지는 실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벌금, 뭐 심지어는 벌금 500만 원까지, 음주운전 다 사실입니다. 무슨 공적인 일입니까 그게? 판결문에 공적인 일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간 듯 보이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보다 위기에 처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전과사범 문제 본격적으로 국민 앞에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게 공적인 일이다? 그럼 아마 TV토론에서는 그렇게 거짓말 못할 거려? 거짓말하면 곧바로 판결문 들이댈 텐데요. 판결문에 보면 검사 사칭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옆에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지금 뭉개는 듯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걸 꺼내드느냐 안 꺼내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꺼내드는 순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성공한 듯이 보이냐?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남시, 경기도 같은 정말 크지 않은 선거, 대선에 비하면 이런 데니까 그럭저럭 그냥 방어하면서 넘어갔다. 그리고 상대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먹힌 거죠. 방어가 먹힌 겁니다. 거기서는. 대선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윤석열 후보라는 엄청난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효과적으로 공격을 어찌 보면 정치판에 처음 들어와서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걸 하나부터 끝까지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재명 후보 저는 못 견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위기 탈출, 외형상으로는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앞으로 TV토론, 자, 지난번 이제 3일날 했죠? 8일날 TV토론, 사자토론 또 한답니다. 그리고 선관위 주관으로 3번 또 남았습니다. 그 중간에 또 몇 번을 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때마다 이런 걸 하나씩만 들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에 무수히 쌓아놓은 거짓의 성, 이게 다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는 대장동에 관한 그 이재명 후보의 동문서답,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시켰다면 8일 날에는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 꺼내 들어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과거의 거짓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선관위 주관 토론 이런 데서도 하나씩만 꺼내도 그래도 몇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식 위기 탈출, 대선판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렇게 과거에 무수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본인은 모르쇠 하면서 이 뭐 법인카드 결국 경기도 예산을 생활비로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라의 고관을 차지하고 앉아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서 뭐 예산권을 청와대로 가져간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나라 돈을 호주머니 돈 쓰듯이 거기다가 생활비로 또 다 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 유권자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은 위기를 탈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다 시한폭탄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근데 이 터트리는 내관, 그 화약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말고서도 또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8개월치 중에 사흘치 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7급 공무원이. 거기에 또 뭐가 있을지 압니까? 그렇죠? 뭐 소문에는 또 뭐 김혜경 씨의 갑질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글쎄 이 갑질보다 더 큰 갑질 그리고 공금 유용 이런 게 또 나올지. 나오면 그때는 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위기 탈출 방법을 쓸지 그게 먹힐지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함께 지켜보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는 그럭저럭 성남시 경기도에서는 잘 막아왔을지 모르겠으나 그거 대선판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먹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